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 님이 써주셨고요. 장투와 단기 투자에 대하여 주식의 상승률이 부동산의 상승률보다 높은데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신 분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자 팩트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은 쉽게 매매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이자 동기일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무조건 존버하시는 분도 있고 적기에 매매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생의 나라를 구한 부를 얻는 분이 되실 확률은 10만 분의 1일 겁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작성하다가 오늘 방송을 듣다가 저에 대한 인용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범인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많은 손실과 수익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패하였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실패를 거울 삼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투자 대비 가상화폐에서는 손실이 더 많습니다. 주식 초기에도 많은 손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서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하였는데 주식만큼은 친구의 추천으로 소문으로 기사만 보고 너무 쉽게 투자해서 손실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익을 낸 건 주식 투자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지혜였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승진하는 중입니다. 35년간 밥보다 많이 먹었던, 마신 게 아니라 이제 먹었다는 표현에서 짐작하시리라. 엄청 술을 많이 드셨나봐요. 술도 이제 올 초에 끊었습니다. 2배, 3배를 노력하고도 같은 대접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시작한 사회생활의 자세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깨우침과 반성 때문이었습니다. 금주 후 투자에 임하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전생의 나라를 구하는 분은 분명히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을 경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선물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조언이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어떤 투자처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믿음 하나는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 이제 CJ님이 밑에 중간에 이제 사무엘님이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범인입니다. 이걸 써주셨는데 이 내용을 듣고 반복하는 범인입니다. 112 아저씨 거기 경찰서죠. 이렇게 써줘서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일단 그 사무엘님 글 속에서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암호화폐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님이 이제 마지막에 써주신 내용을 보면 성장 가능성은 이 시장이 진짜 어떤 다른 시장보다 부동산도 다 해보셨고 주식 투자도 진짜 코스닥 초기부터 투자를 해보셨던 사무엘님인데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을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번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그 호가창을 우리가 이제 시세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은 시세를 내가 매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변동성들을 내가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땅을 사놓고 매일 부동산 가서 전화해서 오늘 얼마 올랐어요? 얼마 떨어졌어요? 이거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암호화폐도 부동산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시세를 좀 어느 정도 들여다보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짜 암호화폐로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수익률 이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박덕현님이 써주셨고요. 박덕현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스텔라루멘 차트를 한번 봐달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체크를 해놓고 다음 차트 설명드릴 때 스텔라루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웅 김파니님이 CJ님, 송기복님, 사무엘님, 크리에이티브 YG님,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막걸리 17년사님, 그리고 와사비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 안 드렸지만, 마법천사님도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댓글,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슈용 김파니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올려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야옹님도 요즘에 좋은 글 많이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대웅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존버가 답이라는 건가요? 질문은 이제 간단한데 제가 이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CJ님이 그렇다기보다는 존버할 포지션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존버, 단타, 초단타 다 좋은데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존버 홀딩 포지션은 꼭 포함해라. 그리고 존버 물량은 가능한 3분의 2 정도로 하되 최소 50% 이상은 지켜라. 나머지 삼겹살이랑 쌈장은 각자 취향에 맞게 넣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 이것도, 하여튼, CJ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이런 댓글 재치 있게 쓰시는 거 보면, 그거는 머리가 진짜 IQ가 한 150 이상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존버가 어느 정도는 답입니다. 답인데, 일단은 그냥 존버가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이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존버해서 5년 뒤에 내가 열어보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회사는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냥, 그냥 무조건 존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이 시장이 이제 5년 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아직까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 채워 넣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존버를 하시면, 존버를 해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더글라스 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이제 이게 3일 전에 써주신 내용인데, 그때 이제 5,400달러 돌파해서 이제 위로 갔을 때 써주신 거고요.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1-1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 캐나다에서 미국계 오일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직장의 같은 부서 사람 30명에게 물어보았더니 비트코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고, 실제 투자한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알려주었고, 비트와 이더를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지금도 만나면 춤을 추듯 즐거워합니다. 2년이 지난 올해 2019년 3월 직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을 알아보았더니 3분의 1이 투자를 하고 있고, 50% 이상이 암호화폐를 알고 있으며 향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더글라스님 영향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또 돈을 버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이 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물론 2년 전에 제가 알려줬던 탓도 있지만 암호화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 사람들도 물어보면 5명에 1명꼴로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거기 이제 지난번에 글 써주셨던 거 보면 이렇게 지금 아파트 뭐 주변에도 이렇게 그 ATM 기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 주변에 만약에 비트코인 입출금할 수 있는 그런 ATM기가 전용 ATM기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한번 관심 있게 볼 거. 전 6월 말까지 비트, 이더, BK, 리플을 계속 매수할 계획이고 7월부터는 관망만 하다가 올해 연말부터 분할로 추수할 계획입니다. 비트는 10배, 알트는 15배 상승하면 무조건 80% 이상을 현금화할 계획이며 수익 중 20%는 2년 동안 현금 보유할 예정이며 또다시 비트가 고점 갱신한 후에 1년 15개월 동안 80% 이상 하락을 하면 금고에 묻어두었던 현금을 풀어서 다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채널님과 이제 이 방송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과 좋은 이익 실현을 바랍니다. 써주셨고, 보시면 일단은 뭐죠? 지금 이제 더글라스 님이 써주셨던 이 시나리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제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전 고점 넘어가서 충분히 상승했을 때 진짜 비트코인이 한 10배 정도 갔을 때 이익 실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더 가는 거는 나머지 지금 다 정리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20%는 남기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근데 그 20%도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는 현금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 말미에 시제님이 본인의 장기 투자 전략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다. 예,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썬리프님이 써주셨고, 이더리움 차트를 이제 봐달라고 해주셨, 썬리플님이 써주셨고요.
최근 알트 중 이더리움에 대한 호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 차트는 다음에 뭐 리플 차트와 이더리움 차트, 뭐 스텔라 루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제가 보고 있어요, 차트를. 근데 요즘에 제가 Q&A가 밀리다 보니까 차트 설명을 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차트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 홀더들을 위해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된 건 아니고 이제 포스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애청자들을 위해 건강 관리 잘 하고 얘기를 해줬고, 네,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장님이 써주셨고요. 네,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예. 코인, 제 뭐 방송 하는 대로 계좌 관리를 하니 코인은 코인대로 유지가 되고 투자금도 계속 불어나네요. 홀딩 물량은 개인 지갑에 넣어두고 매매할 물량만 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익 실현해서 아직 안 오르거나 많이 빠진 코인을 조금씩 매집하고, 수익 실현한 코인은 조정 많이 나온 거 조금씩 매집하고, 다시 수익 실현하고 상승장일 때만 가능한 매매법 같은데 상승장 끝날 때까지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음 기읍 산님이 써주셨는데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얘기해 주셨고, 뭐 시제님이 사실은 제가 먼저 왔거든요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방법이 적혀 있어요.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신 내용에 방법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홀딩 물량은 개인 지갑,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따로 빼놓습니다. 만약에 70%라고 하면 70% 포트폴리오, 뭐 그게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겠죠. 포트폴리오에 있는 물량들의 70%를 빼놓습니다. 그럼 나머지 30%가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30%가 뭐 비트, 이더, 리플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희망님의 포트폴리오가 거래소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놓고 30% 물량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래소에 두고 매매를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간 거, 수익이 많이 난 거는 매도를 해서 아직 안 오르거나 많이 빠진 코인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요. 수익 실현한 코인들은 다시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오면 또 조금씩 매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시면 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개인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약간 그 암호화폐 개수 늘리는, 왜냐면 이게 시장이 한 종목만 쭉 가고 아니면 동시에 다 같이 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체 매매를 일정 부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교체 매매가 본인 투자 스타일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예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해보니까 나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올라가는 거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할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아직 봤을 때 이제 싸 보이는 것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다시 분할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싸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땐 걔네들을 또 추가로 이제 매도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진짜 너 누구니 님이 써주셨고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도 비트나 리플이 기축 통화가 될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세력들 모르게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도 패권을 노린다면 소리 소문 없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죠. 아님 지금도 이 시각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고 있어 국가가 매집하는 게 힘든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물어보셨고, 정광수님은 국민들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니라 정권 아니겠소? 때리는 게 이 나라 정권 아니겠소? 이렇게 썼는데, 일단 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그 담당자들, 정책을 뭐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 입장에서 뭐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이제 맡은 이제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맡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나라 전체에서도 이거를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표면적으로 아예 대놓고 할 수는 없다. 지난번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갤럭시 S10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굉장히 약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반대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제 보였죠.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삼성에서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돼서 되는 거 보면 이거는 이미 이제 흐름은 저는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정부에서 이제 몰랐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알았을 건데 그걸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죠. 그 대중 매체에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실제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 정부에 압력을 넣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은 대중들이 이 시장에 너무 관심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약간 경계감을 갖고 이 시장을 쳐다보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대놓고 하진 않을 거다. 대놓고 하진 않을 거다. 화폐 개혁 또한 마찬가지죠. 화폐 개혁 또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국민들한테 미리 화폐 개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그 혼란을 정부가 이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 준비가 끝나고 해야 될 타이밍이 딱 됐을 때 그때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켈처스 킴님이 써주셨고요. 이오스 홀더로서 이오스 조정 중에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BTC 마켓에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트가 약 조정 중에 알트 지분율이 엄청 빠지던데 그럼 곧 알트 펌핑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트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릴 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이오스 차트 또한 다음 차트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정홍 님이 써주셨고요. 잠시만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리플에 대한 상승을 목말라 하시는 것 같다. 리플 쪽으로 문답이 많군요. 저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최근에, BTC 마켓에서 1400 사토시를 내려오면서 저도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XRP, 리플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이제 제가 홀딩했던 물량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라이트코인, BK가 반감기 1년 전 상승 시기라는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다만, BK만 갖고 있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이더나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이 상승을 해줘야 비트 도미넌스가 줄어들고 전체 시총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이제 헬처스킴님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 부분도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어느 정도 채널 상단부에 저도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자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62였나요? 63? 그 정도 되고 오히려 이제 아래로 빠질 확률이 좀 더 높다. 그 우하향하는 채널을 그려보았을 때 아래로 빠질 공간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성님이 오늘 소주값이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술값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하나요? 당연히 이제 CJ님도 이제 봐야 한다. 얘기했고, 예, 봐야 합니다. 일단 어떤 내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동일한 화폐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럼 다음으로 야옹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 관점은 어디까지 빠지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50일 이평선이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서 0.047 BTC까진 빠지고 급상승하던지 횡보하다 상승할지 싶은데 마침 그 부분에 이제 200일 이평도 있어서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다수의 알트는 당분간 계속 하방할 느낌이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이제 알트코인들 아마 도미넌스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알트코인들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저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다음번에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님도 이오스 차트 좀 얘기를 해달라 얘기해 주셔서 이오스 차트도 그리고 BK 차트는 제가 어제 봤었어요. 엊그저께.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막 여우님이 써주셨습니다. 사막 여우님이 다름이 아니라 비트는 계속 상승 중인데 알트는 상승 없이 횡보하다가 비트가 빠지니까 알트는 더 빠지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먼저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2017년도 말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처음에 이제 대형 알트코인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혼자 시장을 주도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쉴 때, 2만 달러를 찍고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쉴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이 빠질 때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약간 별개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2018년도 또 하락장을 보면 비트코인 빠질 때 알트코인들은 더 빠른 속도로 빠집니다. 왜냐면 알트코인들은 그 원화 마켓에서도 빠져야 되고 또 BTC 마켓에서도 채널이 아니라 저점으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더 빠지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2017년도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별개로 2017년도 말 상승장을 보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별개로 움직였고 2018년도 하락장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이제 같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하락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 그래서 이게 뭐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그때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잭 오본트님이 리플 이평선 역배열이 완성됐다. 그래서 한 2주 안에 움직임을 보이겠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엔트케이님이 써주셨어요. 이건 이제 피채널 박도영님하고 지금 베티서님, 그다음에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은 지난번에 먼저 제가 이걸 땡겨서 이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케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케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원화로 알트를 샀던 게 큰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알트를 사고 다시 비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남는군요. 특히 저는 원화로 리플을 샀던 터라 오늘 하락에 본전이 되어 그리고 그동안 비트나 다른 알트가 올랐을 때 기회 비용마저 소비하여 상당히 허탈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원화로 산 알트들을 비트로 매도를 해서 비트를 만드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시간대, 지금 이 시간대에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짚어드리려고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 알트코인들 리플을 예를 들게요. 리플을 원화 마켓에서 사시나 아니면 BTC 마켓에서 그러니까 원화를 들고 와서 원화 마켓에서 리플을 사나 아니면 BTC 마켓으로 리플을 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보는 관점만 다른 겁니다. 그 기준만 다른 거고 동일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만약에 1억을 들고 와서 아니, 1억이 아니라 뭐 1비트가 지금 한 6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6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리플의 개수는 동일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뭐 한 15,000개를 살 수 있다라고 할게요. 1비트로 600만 원 가지고 15,000개를 사는 거나 아니면 600만 원을 원화 마켓에서 사더라도 똑같이 15,0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수수료라든가 살 때 약간의 어떤 호가의 차이로 인해서 뭐 한두 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거래소의 유동성이 풍부한 거래소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그때는 동일한 개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동일한 개수를 샀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익률도 동일한 겁니다. 어, 지금 근데 아마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서 알트를 샀으면 내가 돈을 벌었겠다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시간 차이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에 그 600만 원을 들고 시장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4월 2일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4월 2일 전으로 돌아가 봐서 그때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때 이제 4,200달러니까 뭐 한 500만 원 정도였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때 600만 원 가지고 뭐 1.2비트를 샀습니다. 1.2비트를 산 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먼저 수익이 난 거죠. 그 상태에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을 산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15,000개가 아니라 뭐 17,000개, 18,000개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0.2비트라는 게 더 있기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동시간대 내가 비트코인으로 사는 게 더 유리했었을 것 같은데, 원화로 사는 게 더 유리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일한 거고, 이 개념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동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 차이로 내가 만약에 지금 이번 시장에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주도적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도미넌스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도미넌스가 이제 오른 것을 보면 드러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비트코인을 먼저 산 사람들은 수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비트코인 먼저 샀다가 알트코인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수익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동일한 타이밍에 산 거는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그럼 지금 비트로 바꿔야 되느냐? 지금 비트로 바꾸는 건 저는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비트가 더 갈 수 있습니다. 비트가 더 가고 오히려 알트코인은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지만, 그 BTC 마켓에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기봉님이 써주셨는데, 만약 유가가 500불 간다면 지금부터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과연 진짜 500달러를 갈 수 있을 것인가. 500달러 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거의 뭐 우리나라도 저는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채널 상담으로는 이제 한 200달러 정도 되는데, 유가 차트를 지금 열어놓지 않아서 다음번에 유가 차트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쉬운 김파니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유가가 진짜 200달러 그리고 뭐 500달러까지 후기봉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극단적인 수치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할 때. 그러면 쉬운 김파니님이 살 길 찾으라는 게 달러나 엔화로 바꾸라는 말씀이신가요? 얘기해 주셨고, 홍기봉님이 현금 여력이 있으면 암호화폐 엔화, 그리고 달러, 주식, 부동산 순이고, 주식 부동산은 1년이나 2년 뒤부터 손 대라고 했다, 고 얘기를 해주셔서, 예, 맞습니다. 뭐냐면 유가가 500달러 정도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만큼 유가가 그냥 500달러까지는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돈의 가치가 저는 그만큼 떨어진 거다. 실물 자산들이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을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엔화라든가 달러보다는 당연히 약세를 띄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저는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순서는 이제 암호화폐, 엔화, 달러,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현규님이 써주셨고, 리플이 오늘 이제 심하게 흔들렸는데 리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리플 얘기 또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그때 아마 차트 설명을 그때 못 드려서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차트도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대웅님이 써주셨는데요. 이 내용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오랫동안 묵힐 생각인데요. 어느 타이밍이 적절할까요? 이게 아마 이제 매수 타이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쭉 넣어볼 생각인데요. 아마 이걸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 타이밍에 가까울 것 같고요. 시총액이 너무 높아서 많이 안 오른다던데 얼마나 올라갈까요? 4,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줬고,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내가 4, 5년을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일단 당연히 싼 가격이다 라고 하면 타이밍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분할로, 이게 이제 뭐 분할로 사신다고 써주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어느 타이밍을 딱 내가 무조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조건 바닥에서 사겠다, 200주 이평선 200주 이평선에서 뭐 4천 사토시에서 사겠다, 이런 거는 물론 그 자리까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산 사람이 가장 수익률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아는 건 신의 영역인 거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싼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일정 부분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액이 너무 높아서 많이 안 오른다던데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플을 또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총액은 높아서 리플은 못 올라갈 것 같아. 아는데 리플을 사고 4, 5년을 기다리겠다? 그거는 약간 먼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어, 공부가 좀 덜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리플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 뭐 차트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이 내용 리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충분히 싼 영역인 거를 알 거고요. 만약에 XRP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그리 높은 시총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거 말고 정대웅님 스스로 확신을 갖고 그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글이 있어서 글을 하나 이제 갖고 왔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은 다시 일어서는 힘, 그 존 맥스웰 책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기회를 잘 포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할 때가 많다. 이처럼 누군가가 이룬 결과는 잘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큰 책임을 받아들여야 했는지는 보지 못한다. 그들이 책임 역량을 키우지 않았다면 기회의 역량도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기회의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큰 책임이 요구된다. 책임을 등한시하면 기회는 사라진다. 내일의 기회는 어제의 책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런 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공유해주신 그 기사 내용에서 투자는 책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투자는 책임이에요. 투자는 책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전생의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돼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그 손실이 나한테 그 손실을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누군가한테서 찾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잡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 역량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충분히 좋은 시장이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사무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은 확실해요. 확실한데 지금 조금의 어떤 변동성, 작은 변동성에서도 내가 이거를 흔들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을 지키고 싶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이걸 책임지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먼저 그런 역량을 키우신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전생의 나라를 구한 사람이 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